네, 안녕하세요. Introduction to Generative Models 세션을 맡게 된 12기 이정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세션에서 뭐 기초적인 수학부터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거 좀 그리고 아마 뭐 트랜스포머까지 배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약간 그래도 간단하게 조금 리캡 느낌으로 리뷰를 조금 하자면 슈퍼바이스드 러닝,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제 X랑 이제 Y가 있는데 이때 Y는 이제 레이블 어떤 정답 같은 그런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목적은 이제 X와 이 정답 레이블 Y 간의 관계를 이제 학습을 하는 건데 뭐 그래서 뭐 다른 말로는 이제 어떤 펑션 어떤 함수를 학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로는 뭐 리그레션 뭐 이렇게 피팅 한다든지 아니면 뭐 클래시피케이션 아니면 뭐 비전 태스크에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이런 뭐 태스크 등 이렇게 다 라벨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X와 Y 간의 관계를 좀 학습하는 그런 거 이제 지도 학습이라 합니다. 반면에 이제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 Y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만 있고 여기서의 어떻게 보면 목적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데이터 내에서 어떤 좀 히든 스트럭처 뭐 숨겨진 특징이나 구조를 좀 발견하는 건데 세션에서 아마 두 차례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뭐 차원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클러스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시도 학습입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시 쓴 거고요. 이제 생성 모델에 대해서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 조금 다룰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뭐 해볼게요. 그래서 좀 해보자면 음, 일단 discriminative model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력 데이터 X에 대해서 알맞는 레이블 Y를 이제 예측하는 어떤 뭐 디시전 바운더리, 뭐 결정 경계를 뭐 학습한다. 라고 이렇게 목표가 써져 있는데 뭐 그냥 확률 분포로 따지면 어떤 P의 Y 기분 X를 학습한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그림처럼 뭐 데이터 X로 뭐 고양이 사진이 들어온다면 이제 이게 강아지인지 또는 뭐 고양이인지 이런 식으로 제 어떤 레이블 Y를 예측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고양이 사진을 넣으면 cat given 저 고양이 사진이 도그 기분 저 고양이 사진의 어떤 probability가 더 보다 더 높기 때문에 뭐 캣이라고 이제 판별할 거고 이제 밑에 있는 강아지 사진을 넣으면 반대로 이제 도그 기분 사진이 더 높으니까 이제 도그라고 이제 예측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모델에 대해서는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뭐 어떤 뭐 방금 봤던 것처럼 고양이랑 강아지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어떤 모델을 이제 학습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고릴라 원숭이 사진을 이제 넣어버리면 일단 답이 무조건 캣 아니면 도그로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캣이 그나마 좀 높으니까 이제 저렇게 고릴라 사진을 넣는데도 캣으로 나올 거고 반면 정말 의미 없는 사진을 넣어도 캣 또는 도그가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뭐 도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좀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데이터의 어떤 실제 구조나 분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배율 제네레이티브 모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스 같은 경우에는 PY given X를 이제 학습을 했다면 생성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데이터 분포를 그냥 학습합니다. 또는 이제 뭐 라벨이 있다면 이제 X given Y를 이제 학습하는 식으로 이제 목표를 합니다. 그래서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포를 그냥 학습을 하는 게 생성 모델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어떤 확률 분포를 뭐 존재할 텐데 이제 그걸 이제 모델을 통해서 그걸 학습을 하려고 한다가 이제 생성 모델의 목적이 되는 거고 이제 학습이 뭐 잘 된 어떤 생성 모델을 통해서 뭐 생성을 한다든지 그냥 뭐 밀도 추정한다든지 아니면 representation learning 이런 걸 또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포커스는 좀 이 생성 그냥 제너레이션에 좀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 이렇게 피규어에도 뭐 P 모델 X가 이제 학습이 되고 샘플링 할 때는 그냥 그 학습한 P 모델 X로 이제 해서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뭐 뭐 새로운 이미지들을 이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쪽, 네, 그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수식적으로 조금 더 엄밀하게 조금 정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뭐 일단 뭐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 어떤 모델의 분포를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여기서 이제 모델에서 파라미터 이제 세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머신러닝, 딥러닝을 해야 되니까 이 세타를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해서 최적의 어떤 세타 스타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의를 세 가지 좀 이렇게 한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모델 패밀리 이렇게 돼 있는데 뭐 p 세타 x가 뭐 존재할 수 있는 바운더리다 라고 해서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초록색 어떤 지역 부분을 그냥 뭐 모델 패밀리라고 이렇게 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생성 모델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러닝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데이터 분포랑 이제 모델 분포에 어떤 뭐 디스턴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뭐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보통 이제 데이터 뭐 그냥 분포 같은 경우에서 뭐 거리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뭐 KL 다이버전스가 만약에 0이 된다면 이제 P 데이터랑 P 세타가 이제 같은 거니까 네 그럼 이제 잘 학습이 된 걸 거고 이제 KL 다이버전스가 뭐 작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게 이제 뭐 하나의 뭐 예시가 될 수 있고 뭐 옵티마이제이션은 말 그대로 그냥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그래서 뭐 굳이 예시를 들자면 뭐 이렇게 맨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여기다 하고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뭐 파라미터 업데이트 해가지고 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업데이트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디스턴스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뭐 세타 스타를 뭐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네 그림 이해 하실 수 있죠? 좀 네 제가 잘 못 그려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생성 모델 좀 종류가 좀 네,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 좀 어지러울 것 같은데 이걸 조금 그래도 하나씩 조금 그래도 설명을 하면서 해볼게요. 첫 번째 갈래는 이제 explicit density랑 implicit density입니다. 이 explicit 같은 경우에는 이 저희가 학습을 하려는 어떤 데이터 아니 그 모델의 분포를 이제 명시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제 explicit density에서도 이제 두 개로 갈리는데 뭐 트랙터블 덴시티 그리고 어프록시메이트 덴시티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익스플리시트하고 이제 트랙터블 덴시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모델의 분포를 이제 잘 정의를 하고 이제 그걸 직접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토 리그레시브나 뭐 노멀라이징 플로우 이런 모델이 있고 반면 이제 explicit approximate density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이 모델의 어떤 분포를 정의하는데 그걸 직접 계산하진 않고 이거의 근사를 좀 계산하는 방식으로 좀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explicit density는 뭐 그렇게 모델 패밀리가 있고 implicit density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포를
모델의 분포를 이제 명시적으로 정의를 하지 않고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샘플링이나 학습을 진행하는데, 좀 대표적인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이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이런 모델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네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제 두 개를 동시에 학습을 하고, 뭐 제네레이터는 이제 real 데이터랑 이제 에 가깝게 학습을 하고, 반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떤 게 더 real 데이터인지 이제 구분하는 뭐 그런 모델인데,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모델의 어떤 분포를 뭐 정의를 하진 않고 그냥,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이건 아마 겐 세션에서 더 자세하게, 네, 다루니까 거기서 이제 좀 자세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되게 좀 모델 패밀리가 되게 많은데, 네, 많습니다. 많고, 음, 오늘은 좀 explicit density 모델을 좀 많이 볼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의 이제 분포를 이제 명시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p 세타 x가 뭐 저렇게 뭐 px 뭐 세미콜론인가? 세미콜론 세타 뭐 저렇게 써져 있는데, 저희가 어떤 데이터 셋 뭐 d가 있을 때 이거의 어떤 최적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수리 통계학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들어봤으면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이제 막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좀 하나의 이렇게 좀 최적의 파라미터를 좀 찾는 게 좀 뭐 합당하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있는 식은 설명을 안 해도 약간 직관적으로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타 스타가 이제 저 모델 분포의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최다시켜주는 어떤 세타를 이제 세타 스타라고 한 거고, 이제 로그를 씌운 거랑 이제 로그를 안에 넣어서 어떤 곱을 이제 서메이션으로 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식으로 써져 있는데,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사용하는 게 또 괜찮은 이유가 되는 게,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포와 모델의 분포의 KL 다이버전스를 이제 최소화하는 것과 이제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타 스타가 뭐 알규민 뭐저 KL 다이버전스 적게 돼 있는데, 뭐 이유를 간단하게 보자면 이제 저 P 데이터랑 P 세타 이제 KL 다이버전스의 이제 정의를 쓴다면, 저 로그 P 데이터를 이제 P 세타로 나눈 저거 익스펙테이션이 되는데, 로그를 이제 뺄셈을 이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두 가지 텀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이제 세타에 대해서 좀 알규민을 하든 뭐 알규맥스를 하든 하는 건데, 이 앞에 있는 텀은 이제 세타랑 관련이 없는 식이니까 결국 이제 뒤에 있는 텀에 어 네, 뒤에 있는 텀에만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쭉 따라가면은 이제 ML이랑 이제 KL 다이버스를 최소화하는 게 동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오늘 조금 몇 개 좀 모델들을 볼 건데, 조금 간단한 모델들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explicit density, explicit tractable density 모델이고, 사실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들을 이걸 처음 들어보는 어떤 개념은 아닐 거예요. 뭐 GPT라든지 뭐 RNN이라든지, 심지어 그걸 안 들어 뭐 통계 쪽에서도 뭐 시계열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도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이제 개념을 들어봤을 텐데, 사실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뭐 여기 라이클리후드 이렇게 써져 있긴 한데, 뭐 그래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모델 분포를 좀 정의를 할까라고 한다면, 그 조인트 PDF에 우리가, 네, 거기에 이제 연쇄 법칙을 적용을 하는 건데, 이 x를 이제 x1부터 이제 xt 이렇게 어떤 일종의 시퀀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체인을 쭉 적용을 하면은 이제
P의 어떤 이 조건부 분포들이 이제 곱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각각 계산 가능한 분포들로 정의를 한다면 최종적인 조인트 PDF도 이제 계산 가능하다. 그래서 트랙터블 네, 합니다. 사실 뭐 GPT나 이런 경우는 이제 토큰이 뭐 이전 토큰에 대해서 다음 토큰을 참조해서 이제 다음 토큰을 생성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어토 리그셉을 어떻게 생성을 할까라고 한다면 그 여기 토큰이 아니라 여기는 픽셀에서 픽셀 단위로 좀 생성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좀 제시를 했던 픽셀 RNN인데 그래서 뭐 수식적으로도 보면은 뭐 PX가 뭐 저 조건부 분포들의 이제 곱으로 나타나져 있고 뭐 약간 직관적으로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보면 이제 첫 번째 있는 픽셀에 어떤 걸 생성을 하면 그거에 이제 컨디션을 해서 다음 픽셀을 생성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쭉쭉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건데 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픽셀들은 이제 RGB 값들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도 이제 R 값을 먼저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 값을 생성을 하고 이 R 값을 먼저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G 값을 R 값에 이제 컨디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 값을 생성한 다음에 R 값과 G 값에 컨디션을 하고 이제 B 값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RGB 하나의 픽셀에서 RGB 값을 이제 생성하는 건데 여기서 내부 구조로 이제 RNN 또는 뭐 정확히는 이제 뭐 LSTM인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해당 픽셀의 히든 스테이트를 뭐 이전 픽셀들의 이제 히든 스테이트랑 셀 스테이트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적으로 보면 그 근데 그 LSTM 이렇게 공부를 해보셨다면 좀 약간 좀 텀들이 좀 익숙할 텐데 뭐 아웃풋 뭐 forget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히든 스테이트가 이렇게 뭐 업데이트 셀 스테이트랑 이제 아웃풋에 따라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를 보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미지 데이터에 위에 있는 걸 이 오클루디드가 이제 위에 있는 그냥 저렇게 데이터만 줬을 때 이제 다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성할까라고 한다면 이제 중간에 있는 것처럼 뭐 저렇게 생성이 됩니다. 사실 네, 뭐한 10년 전 논문이라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막 엄청 뭐 뛰어나다는 생각은 안 줄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다음은 이제 픽셀 CNN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RNN, LSTM을 사용했는데 이거 대신에 그냥 CNN을 사용을 하자 라는 똑같은 아이디어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이 라이클리드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픽셀 CNN이 픽셀 RNN보다 트레이닝은 빠르다고 하는데 근데 결국에 이제 오토 리그레스 모델 자체가 애초에 이전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이전 컨디션이 있어야 그 다음 걸 생성을 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생성 자체는 네,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 리그레스 모델은 그 그냥 조건부 분포들의 곱으로 좀 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 다음은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그 모델의 분포를 정의를 하고 개선할까라고 한다면 음, 이 영어 표현이 더 와닿을 것 같은데 sequence of invertible transformation을 좀 적용을 하는 건데 말 그대로 합성 함수를 그냥 여러 번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거에 역함수를 취하면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이스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타겟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있는데 이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저희가 원하는 이제 분포인데 이거를 어떤 저희가 아는 어떤
분포, 저희가 안다는 분포가 이제 뭐 정규 분포라든지 뭐 유니폼 분포라든지 거기에서 어떻게 거기다 이제 어떤 그 역함수가 존재하는 인버티블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 적용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저 타겟 디스트리 되게끔 저렇게 학습을 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되고 약간 리캡 느낌으로 그냥 넣었는데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개념이 조금은 필요해서 얘 같은 경우는 뭐냐라고 한다면 정의 자체가 음, 음, 뭐 n 차원 벡터에서 뭐 m차원 벡터의 어떤 뭐 펑션을 뭐 f라 하고 뭐 1차 미분이 뭐 존재를 한다 뭐라고 했을 때 뭐 그 f에 대한 자코비안 매트리스는 뭐 이렇게 밑에 있는 꼴처럼 됩니다. 그래서 i, j 엔트리가 이제 fi를 이제 xj에 대해서 편미분화한 뭐 그렇게 이루어진 이제 매트릭스고 사실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만약에 통계학과시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부분이 이제 그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리 통계학 원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막 하고 뭐 그랬을 텐데 일단 여기서도 이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이 좀 핵심 그 아이디어인데 이걸 약간 리캡 느낌으로 좀 가져간다면 이제 Z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고 이거의 PDF 뭐 파이 Z를 안다고 했을 때 어떤 X는 FZ라는 이제 F라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X의 뭐 PDF를 어떻게 구할까? 라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결론적으로 이게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네. 뭐 PDF에 이제 정의를 사용해서 이제 PX, DX를 이제 적분한 거랑 파이 Z, DZ를 이제 적분한 게 확률 합이 1이어야 되니까 1이 되고 이걸 이제 dx에 대해서 미분한다면 이제 px는 파이 z 이제 dz dx 그리고 뭐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지는 거고 여기에 이제 z는 f 인버스 x니까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입을 한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표현이 됩니다. 사실 뭐 수리통계학 원 이런 거 들어봤으면 익숙한 표현일 거예요. 이건 이제 그냥 싱글 베리어블 같은 경우이고 이제 멀티베리엇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마찬가지로 잘 성립됩니다. 그래서 뭐 같은 네 표현이 네 똑같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게 이제 아까 봤던 자코비안이고 그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그 뭐 x라는 음 트랜스포메이션한 그 베리어블의 PDF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Z0부터 뭐 Z1 해가지고 이제 ZK는 X 이렇게 쭉 이렇게 화살표로 이어져 있고 저희가 결국에 학습을 해야 되는 건 저 Z0를 ZK가 되게끔 이제 ZK는 이제 데이터 분포겠죠. 저렇게 되게끔 이제 그 F1부터 FI 뭐 FK까지 이제 학습을 하는 건데 그래서 수식적으로 보면 이제 X는 ZK는 뭐 fk.fk-1 닷 해서 이제 f1의 z0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어, 수식 음 그래서 이 뭐냐 이제 이 zi-1 이제 pi-1이라는 어떤 분포에서 이제 샘플링을 하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fi를 이제 적용해서 이제 다음 zi를 이제 하는 건데 zi를 이제 구성하는 건데 방금 봤던 이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에 따라서 이제 밑에 있는 식처럼 이제 zi의 이제 pdf와 이제 pi-1에 저렇게 관계식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텀을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 요 방금 첫 번째 줄은 그냥 방금 봤던 그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적용한 거고 뭐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dy dx는 이제 dx dy의 역수를 이제 적용한 거고
여기서 그 zi가 fi에 zi-1이니까 이거에 이거를 네, 적용을 하고 이제 역함수도 적용을 한다면 fi의 인버스 zi가 이제 zi-1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두 번째 식처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인버스가 이제 디터미넌트 안에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이제 디터미넌트 밖으로 이제 인버스를 뭐 뺐다고 약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디터미넌트 A 인버스가 이제 디터미넌트 A의 이제 역수가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서양대수에서 배웠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본 거고 이제 로그를 이용한다면 이제 로그 뭐 PIZI가 로그 PI-1 Z-1 그리고 저 로그의 디터미넌트 꼴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그 PI 어떤 다음 분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전 분포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한 걸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방금 이거를 이제 좀 약간 귀납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냥 i랑 i 플러스 1이 아니라 그냥 처음에 봤던 요 Z0랑 이제 ZK에 대해서 이걸 좀 수식을 완성을 시킬 건데 그래서 이제 이 PX 이 로그 PX는 이 정에 따라서 로그 파이 K, 뭐 ZK 이렇게 되고 이제 앞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식을 적용하면 이제 이렇게 파이 K-1, ZK-1 빼기 이제 로그의 디터미넌트 이렇게 되고 이제 이 파이 K-1, ZK-1에 이 앞에 있는 식을 이제 또 똑같이 적용을 하면은 이제 K- 로그 파이 K-2, ZK-2 하고 이제 두 번째 텀이 나오고 세 번째 텀은 이제 위에 있는 텀이랑 이제 똑같이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쭉 이제 귀납적으로 한다면 이제 로그 파이 제로 Z 제로 빼기 이제 서메이션 네, 뭐 로그 디터미넌트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안에 있는 텀은 이제 그 자코비안 매트리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그리고 이제 로스 같은 경우에는 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하면은 뭐 잘 모델 그 생성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잘 보장이 되는데 이걸 뉴럴 네트워크에서 좀 구현을 하려면 다음 같은 조건들이 좀 만족을 해야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이 FI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좀 쉽게 좀 인버터블, 좀 가역적이어야 좋고 사실 두 번째가 좀 더 클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쉽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매트릭스의 행렬의 어떤 디터미넌트를 그냥 나이브하게 계산을 하는 게 원래는 뭐 복잡도를 어떻게 뭐 어떤 알고리즘을 쓰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그냥 저희가 그냥 디터미넌트 그냥 구하는 그런 공식 있잖아요. 그거대로 하면 이제 5의 빅5로 노테이션 했을 때 빅5의 이제 n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여기 나이브 컴퓨테이션 이렇게 돼 있는 건 뭐 LU 디컴포지션을 쓰는 경우긴 한데 아무튼 그 경우에도 어 큐빅만큼의 어떤 세제곱만큼의 이제 시간 복잡도가 있어서 되게 좀 계산하기 좀 네,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어떻게 좀 해결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게 이제 나이스라는 논문인데 이제 Non-Linear Independent Components Estimation이라는 이제 논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코비안 행렬 자체를 이제 삼각행렬이 되게끔 이제 모델링 합니다. 왜 삼각행렬이라 있냐라고 한다면 터미넌트를 계산할 때 만약에 삼각행렬이라면 그냥 행렬의 대각 성분들만 이용을 하면 되니까 거기서 이제 시간 복잡도가 그냥 5의 n이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낸 아이디어가 이제 어떤 인풋 x가 있는데 인풋 x를 이제 i1이랑 인풋 x는 xi1
XI2 이런 식으로 좀 분할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웃풋 Y도 이제 분할을 하는데 이때 그 Y1은 이제 XI1 일종의 약간 렐루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이제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되고 이제 YI2는 이제 뭐 XI2랑 이제 뭐 저 MX 저 꼴에 이제 G라는 펑션을 이제 씌운 건데 일종의 약간 아까 얘기했다시피 약간 렐루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G라는 펑션은 좀 어떤 네트워크가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G가 아니라 이거 M이네요. 여기 M으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M이 이제 좀 아비트리한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모델링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모델링 했을 때 자코비안을 구한다면 이제 여기 라운드 Y, 라운드 X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같은 경우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YI2를 이제 XI1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있는 건 YI2를 XI2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가 돼가지고 결국에 이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가 그 YI2에 XI2를 편미분한 거 어떤 그런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로 이제 좀 축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디어고 이 논문에서는 이 G를 좀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더하는 식으로 이제 그냥 네,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G의 A, B는 이제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한 거고 이 앞에 있는 식에다가 그냥 똑같이 적용을 해서 이제 중간처럼 나온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음, 이제 여기서 편미분을 실제로 해보면 이제 YI2를 이제 XI2에 대해서 이제 편미분한 행렬이 이제 아이덴티티 행렬이 돼가지고 왜냐면 여기 개수가 1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항상 1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만약에 이 G를 좀이 덧셈처럼 한다면 굳이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항상 1로 보정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뭐 여기는 이제 결과들인데 뭐 사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뭐 나이스한 결과는 아니긴 해요. 예, 그런데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있고 사실 여기서 더 얘는 이제 좀 시초적인 논문이고 여기서 좀 더 파생이 돼서 더 다양한 논문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제 Real MVP 이런 게 있는데 이제 Real Valued Non-Volume Preserving Transformation인데 이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는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1로 고정을 해놔서 일종의 볼륨이 계속 보존이 되는 식인데 이제 Real MVP 같은 경우에는 그 볼륨을 좀 1로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네, 1로 고정하지 않는 방식인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G라는 아까 펑션을 덧셈이 아니라 뭐 어파인하게 좀 구성을 한 거고 그래서 어 어파인 펑션이 보통 이렇게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y는 여기가 뭐 ax 더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고 네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모델링 한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저렇게 대각 행렬이 삼각 행렬이 되게끔 이제 구성을 한 거고 여기서 아까 앞에서는 이제 요 m이라는 펑션이 이제 arbitrary한 그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저희가 이제 학습을 실제로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s랑 t라는 이런 여기 어, 이 함수들이 네 저희가 실제로 그냥 뭐 별 제약 없이 네,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펑션입니다. 이렇게 되고 사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제네티브 모델스가 뭐 이렇게 크게 일단은 explicit density, implicit density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그중에서 이제 explicit density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블 하냐 아니면 뭐 approximate 하냐 뭐 이런 건데 트랙터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직접 정의도 하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어툴 유게스 모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체인룰을 이용한 거고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 그 뭐냐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시퀀스 어떤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플로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그렇게 네 모델링을 합니다. 이제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이 모델들 직접 보진 않을 텐데 이제 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pproximate density 모델은 이제 이 근사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 근사를 어떻게 계산할까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고 이제 x 저런 p 세타 x라는 어떤 그냥 저희가 모델링을 한 저런 분포를 직접 다룬다기보다는 이 중간에 이제 잠재 변수 뭐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이제 좀 반영을 해서 이제 다룬 건데 뭐 실제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에트니시티가 이제 이런 뭐 아이 컬러나 이제 헤어 컬러라는 어떤 잠재 변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미지가 뭐 생성된다 하는 뭐 이렇게 나타낸 피규어인데 여기 있는 내부 이런 변수들이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고 뭐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는 개념이 처음 뭐 들어보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EM 알고리즘 이런 거 했을 때 좀 들어봤을 수 있는데 뭐 그래서 그냥 넣은 거고 그래서 네 그리고 EM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전체가 이제 관측되지 않았을 때 레이턴트 베리어블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MLE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뭐 E 스텝 뭐 M 스텝 해가지고 expectation, maximization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는 뭐 그런 건데 사실 뭐 여기서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넘어가고 사실 뭐 잠재 변수를 뭐 가능한 게 되게 많겠죠. 그래서 뭐 방어도 많고 뭐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잠재 변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요거에 어떤 어떻게 선택을 할까라고 한다면 이제 베이즈 정리를 좀 사용하는 건데 이제 사후 분포를 고려하는 거고 이제 베이즈 정리에 따르면 이제 여기 중간에 있는 식처럼 이 PZ 기분 X가 이제 PX 기분 Z랑 이제 PZ를 이제 PX로 나눈 저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절한 Z를 선택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약간 사소한 문제가 이 분모에 있는 PX를 직접 계산하는 게 많이 어렵거나 아니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트랙터블하다라고 이제 표현한 건데 뭐 차원이 너무 높거나 그런 경우라서 이제 계산하기 어려운 거고 그럼 이제 분모에 있는 요 PX가 계산을 못하니까 뭐 위에 있는 건 이제 잘 저희가 모델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적절한 Z를 고르고 그 적절한 Z에 따라서 X의 어떤 확률 분포가 되는 건 이제 저희가 잘 계산할 수가 있는데 분모를 이제 계산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결국에 이제 이 PZ 기분 X라는 사후 분포도 이제 계산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못하니까 이 사후 분포의 근사를 계산해보자 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고 그럼 이 근사를 어떻게 좀 계산해 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좀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좀 확률적인 근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결정적 근사 이렇게 되는 건데 뭐 확률적 근사의 이제 예시로는 오늘 다룰 이제 MCMC가 있고 이제 결정적 근사의 이제 예시로는 뭐 Bayesian inference 이렇게 돼가지고 다음 V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근사할 수 있는데 이제 확률적 근사를 어떻게 보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뭐 샘플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근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F expectation F는 이제 뭐 종에 따라서 FZ 뭐 그냥 뭐 PDF겠죠? 그렇게 계산하는 건데 이걸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F 햇을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이제 Z1부터 이제 ZL까지 이제 L개의 샘플을 하고 그거에 이제 평균을 때리면 뭐 얼추 저게 그게 추정치가 되지 않냐 하는 게 이제 근사고 뭐 네 그런 건데 사실 근데 여기서 그 샘플링 자체가 꽤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좀 샘플링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이제 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마 샘플링 이런 거 메서드를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거일 텐데 인버스 트랜스폼 뭐 샘플링 아니면 뭐 인버스 CDF 샘플링 뭐 그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포 저희가 원하는 분포에서 샘플링을 못할 때 그 분포에 이제 인버스 CDF를 이용을 해가지고 샘플링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가정은 저희가 유니폼 0과 1은 0과 1 사이에서 샘플링을 하는 건 이제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어떤 가정인데 CDF가 누적 확률 분포인가요? 뭐 확률 함수인가?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에 역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정역은 0과 1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고 실제로 뭐 저희가 0과 1 사이에 어떤 랜덤한 값을 이제 샘플링을 한다면 이제 그 값을 이제 넣으면 그 값을 넣었을 때 그 어떤 y 값이 실제로 그냥 그 분포에서 샘플링한 거랑 이제 똑같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식적으로 약간 조금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래서 CDF 정의를 좀 일단 먼저 보자면 뭐 저렇게 라지 fx x는 이제 뭐 저렇게 x가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은 저렇게 확률이 되는 거고 이제 유니폼 분포의 이제 CDF 같은 경우는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0, 0과 1 사이에서는 이제 x, 그 1보다 클 때는 이제 1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확률 변수 x 자체를 어떤 f 인버스에 이제 u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x라는 저희가 정의한 CDF가 f 라지 fx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밑에 있는 이렇게 식이고 음, 네 그래서 이제 x의 CDF가 이렇게 밑에 표현이 될 텐데 이제 그냥 양쪽에 이제 fx를 적용하면은 이제 이쪽은 이제 u가 될 거고 우측은 이제 fx의 x가 되는데 아까 유니폼 분포가 이제 0과 1 사이일 때는 얘 자체 CDF는 이제 x가 되니까 그냥 이 그대로 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x의 CDF가 라지 fx가 되는데 이 라지 f가 x의 CDF니까 잘 샘플링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음, 네, 그렇고 사실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도 되게 단순한데 그래서 이거에 역함수 인버스 CDF만 알면 장땡인 거고 앞에서 본 것처럼 그냥 0과 1 사이에 랜덤한 값을 이제 샘플링을 하고 거기에 그냥 인버스 CDF를 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익스포넨셜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지수 분포에 이제 PDF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CDF는 이렇게 두 번째처럼 돼 있는데 그 지수 분포에 이제 CDF의 역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실제로 여기서 샘플링을 한다면 이게 지수 분포에서 샘플링 하는 거랑 똑같게 됩니다.
그런 네 방식이고 음, 잠깐 쉬었다가 네 하겠습니다. 55분에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좀 뭔가 약간 정신 없을 수 있는데 다시 조금 리캡을 하자면 생성 모델 자체는 이제 데이터 분포를 이제 학습을 하자에 가까운 어떤 분포를 이제 학습을 하자라는 이제 아이디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그 모델의 분포를 좀 모델링을 할까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갈래 나뉜 건데 방금 봤던 건 이제 어토 리그레시브랑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잘 그 모델 분포도 잘 정의를 하고 계산도 잘 할 수 있는 경우이고 이제 좀 이 반면에 잘 정의되는데 이거에 그 모델의 분포의 어떤 근사를 네, 학습을 하는 방향을 이제 좀 더 보려고 하는 건데 그거 전에 이제 사실 샘플링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샘플링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좀 더 다룰 생각이고 그래서 샘플링 방식들을 좀 볼 생각입니다. 뭐 약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학기에 아마 열리는 걸로 아는데 그 통계 전산이라는 이제 그 응통 과목이 있을 텐데 그런 데서 좀 이제 다양하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봤던 건 이제 인버스 트랜스폼 샘플링으로 이제 인버스 CDF를 사용하자 하는 이제 방식이고 이제 두 번째 볼 거는 이제 리젝션 샘플링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샘플링 하기 쉬운 분포를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보통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여기서 표현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분포는 이제 PZ 그리고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 샘플링 하기 좀 쉬운 분포는 이제 QZ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리젝션 샘플링의 알고리즘은 좀 이렇게 밑에 있는 식처럼 나와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직관적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설명을 해보면은 음 일단 PZ랑 이제 QZ랑 당연히 좀 다르겠죠? 다를 텐데 거기서 이제 어떤 K 값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K 값은 이제 이 P 어떤 저희가 원하는 분포를 이제 가 있고 이제 그 저희가 이용한 이제 QZ라는 이제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인데 거기에 이제 K배만큼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분포를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좀 다 커버하는 어떤 K를 고릅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그냥 QZ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노멀 분포가 이렇게 있을 텐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다르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K를 곱해가지고 이 빨간색 저희가 원하는 어떤 분포를 다 커버를 하게끔 하는 이제 K를 이제 고릅니다. K를 고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샘플링을 저희가 그냥 고른 Q라는 어떤 분포에서 이제 Y를 샘플합니다. 그리고 또 0과 1 사이에서 어떤 랜덤한 유니폼 값, 그 U라는 뭐 저렇게 저걸 샘플을 하는 건데 만약에 저 어떤 그 어떤 Y를 이제 샘플을 했잖아요. Y를 이제 그 Q에서 이제 샘플을 했는데 만약에 이 비율 여기 KQY 분의 이제 PY 여기서 이제 P랑 Q는 이제 그냥 PDF 그냥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값보다 저희가 샘플했던 이제 유니폼 어떤 랜덤한 값이 작다면 그 이 실제로 샘플링을 했던 Y를 택하는 거고 만약에 아니라면 리젝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스텝 2로 가서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약간 뭐 그림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어떤 Q라는 어떤 분포에서 이렇게 Z0 이렇게 이제 정규 분포에서 뽑았다고 할게요. 뽑고 나서 좀 설명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표현이 조금 이거 어떻게 좀 해보면 이 어떤 y 값을 이제 어떤 0과 이제 이 y 값, 뭐 KQZ라고 할게요. 요거에서 뭐 유닛 뭐 여기 최소값이 0이고 이제 y 값은 저 KQZ 제로라는 어떤 저 최대값에서 이제 좀 유니폼하게 좀 뽑았다고 이제 해볼게요. 사실 여기 밑에 있는 식이랑 좀 알고리즘이랑 조금 다른데 결국 이제 작동하는 원리는 이제 똑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라고 할게요. 5라고 하고 여기 있는 값이 뭐 한 3이라고 하면 만약에 실제로 0과 5 사이에서 이제 샘플을 했는데 뭐 2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실제로 택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4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리젝션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금 뭔가 그림 뭔가 수식적인 이해는 전혀 아니고 약간 그림으로 약간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와닿으시나요? 그럼 일단 넘어갈게요. 코드도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이 억셉 되는 확률이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제 P 억셉은 이제 저희가 Q에서 뽑았으니까 PF는 이제 Q를 쓰고 이제 아까 봤던 그 threshold인데 얘를 다 정리를 하면 이제 k분의 1에 저렇게 적분값이 나오는데 어차피 저 적분값은 이제 컨스턴트 상수니까 결국에 이제 k 자체가 작으면 이제 p 억셉트가 이제 커지니까 더 좋은 네, 더 좋습니다.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k가 1이라면 사실 그냥 같은 분포거든요. 그러니까 리젝션이 안 되고 억셋만 되는 건데 억셋만 되는 경우는 사실 그냥 같은 분포라서 그래서 k는 최소값이 1이고 만약에 1보다 더 크면 클수록 좀 그 이 리젝션 샘플링의 효율 자체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보통 이제 k 값을 정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정하는데 이제 q라는 이제 PDF랑 p라는 PDF의 어떤 저런 비율의 스프리멈인데 스프리멈은 그 상한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약간 맥스 값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K는 사실 아무 값이나 되긴 하거든요. 이 첫 번째 어떤 부동을 만족하면 되는데 기왕이면 작을수록 좋으니까 이렇게 좀 상한 값으로 이제 해서 K를 정하고 거기서 이제 이 샘플링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뭐 실제로 여기 빨간 이렇게 여기 더 위에 있는 분포가 프로포설 분포겠죠? 그래서 정규 분포일 거고 여기 안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샘플링인데 그래서 빨간색 점들이 이제 리젝션 된 거고 반면 이제 이 안에 들어온 거는 억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900개까지 했을 때 뭐 300, 300개가 뭐 억셉 됐다 뭐 이렇게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리젝션 샘플링이고 이제 임포턴스 샘플링이라는 것도 있는데 샘플링을 이제 하려는 이유가 뭐 아까 봤던 그 익스펙테이션 어떤 근사를 좀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뭐 수식적으로는 이제 이거 뭐야 위에 있는 식이 이제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건데 그거에 밑에 있는 식처럼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좀 익스펙테이션에
근사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되게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경우냐면 이제 P에서 샘플링 하기 어렵거나 이 F라는 뭐 이렇게 expectation 안에 있는 펑션이 네, 이제 분산이 큰 경우인데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사실 이거 자체가 막 앞에서 봤던 그런 알고리즘 자체는 아닌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확률적 근사를 할 수 있는 좀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서 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음, 수식적으로 보면은 원래는 이제 이 PZ에서 이제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어떤 Q라는 어떤 앞에서 그 리젝션 샘플링에서 봤던 것처럼 Q라는 어떤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을 정하고 여기서 정규분포처럼 잘 정규분포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분모 분자 이렇게 곱한 다음에 여기 요 값을 어떻게 보면 F라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F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실제로 샘플링 이제 QZ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F expectation이 이제 FZ 이제 QZ분의 PZ를 이제 Q에서 샘플링 한 expectation이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거의 근사를 구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몬테칼로 뭐 이따가 설명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샘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로포절 디스트리에서 샘플링을 하면 돼가지고 좀 더 네, 좋은 샘플링이 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얘도 뭐 항상 좋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거 자체가 그냥 샘플링보다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보통 안 잡으니까 더 좋은 샘플링이고 뭐 하나의 예시는 이제 어떤 뭐 레어 이벤트한 어떤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인데 뭐 어떤 probability 어떤 x가 어떤 a라는 거에 a라는 뭐 저 이벤트에 속할 저 확률이 이제 작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뭐 이제 뭐 이런 식처럼 뭐 hx 뭐 given 그 이제 a라는 어떤 이벤트에 속했을 때 뭐 hx의 뭐 expectation은 뭐 알고 싶은데 근데 사실 이 뭐냐 컨디션 되는 거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경우라서 사실 그냥 샘플링을 하면은 그냥 라이브한 샘플링을 한다면 되게 좀 비효율적일 텐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뭐 프로포설을 잘 이용해가지고 뭐 이제 계산을 이렇게 뭐 기타처럼 뭐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따 코드로 보는 게 더 직관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될 것 같고 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샘플링 방식들을 봤는데 일단 좀 한계들이 조금 있는데 먼저 처음에 설명했던 인버스 트랜스폼 샘플링은 CDF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 인버스 CDF니까 당연히 역함수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자체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CDF가 뭐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역함수 자체도 이제 뭐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되게 제한적이고 반면에 이제 리젝션 샘플링이랑 임포턴스 샘플링은 그래도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을 잘 정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게 차원이 좀 고차원일수록 더 비효율적인 게 되는데 여기 이 리젝션 샘플링을 예시로 들면은 뭐 이렇게 멀티베리엇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이제 그 PDF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타겟을 뭐 어떤 뭐 노멀 분포 이제 뭐 시그마 P 제곱에 이제 아이덴티티 이렇게 되고 뭐 QZ를 이제 프로포설로 하려고 할 때 뭐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아까 그 뭐냐 K가 1보다 커야 되잖아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그마 Q가 이제 시그마 P보다 이제 좀 큰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그 K의 어떤 최적 값을 구한다면 이제 시그마 P분의 시그마 Q의 D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 있는 텀이 이제 1보다 크니까, 여기 1보다 크니까 D가 뭐 그냥 저 차원이면 괜찮은데, 고차원이 될수록 이제 더 익스포넨셜하게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좀 볼 이제 MCMC 같은 경우는 좀 앞에서 봤던 그런 방식들보다 좀 더 효율적일 수 습니다. 그리고 MCMC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약자인데, 마르코프 체인 몬테칼로의 약자인데, 사실 뭐 마르코프 체인이 뭐고 이제 몬테칼로가 뭔데, 약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몬테칼로가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이거 자체의 텀은 못 들어봤어도 뭔가 약간 이거 자체를 뭔가 알게 모르게 썼던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weak large numbers 이런 경우에도 뭐 되게 많은 표본들의 평균들이 이제 목평균과 이제 근접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 그냥 이걸 유한계 샘플을 이용해서 뭐 추정치를 내는 게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예시로 이제 몬테칼로 인테그레이션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뭐 이 값을 알고 싶어요. 이제 gx를 0과 1 사이에서 이제 적분한 값을 알고 싶은데, 얘가 이제 뭐 세타라고 이제 저희가 알고 싶은 어떤 파라미터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익스펙테이션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 앞에 1이 곱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유니폼 0과 1 사이의 유니폼 분포의 PDF가 어떻게 보면 1이거든요. 당연하죠. 뭐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익스펙테이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GU의 익스펙테이션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까 봤던 기대값에 대해서 뭐 익스펙테이션 그 근사를 좀 봤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 GUI의 어떤 평균들을 실제로 그냥 계산하면 그게 이제 세타랑 되게 가까운 값이겠다. 뭐 그게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중에 하나고, 네, 여러분들 한 번쯤 꼭 언젠가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개념 아닌데, 이 말코 체인이란 개념이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보자면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같은 경우 이제 확률 변수들 이제 날 건데, 진짜 정말 쉽게 생각한다면 그냥 시계열 데이터, 약간 시계열 그런 변수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몰 t를 뭐 보통 시점을 의미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시점이 0인 시점, 1인 시점부터 해서 이제 t 시점까지 진행했을 때 그 다음 시점에 대한 확률을 저희가 어떻게 뭐 표현을 하냐 하면은 뭐 p에 xt 플러스 1 given x0부터 이제 xt까지 다 이제 컨디션 돼 있는 경우인데, 뭐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뭐 예시로는 뭐 랜덤 워크나, 아마 이거 그 경제학에서도 배우는 걸로 아는데, 아님 말고요. 또 포화송 프로세스나 브라우니언 모션이나 뭐 마르코프, 또 이제 마르코프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제 마르코프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상태만으로 미래 상태의 확률이 결정된다라는 거고, 수식으로 보는 게 더 확실한데, 이제 pxt 플러스 1 given x0부터 xt에 대해서 xt 플러스 1에 영향을 주는 건 그 이전 시점 xt만 이제 영향을 주는 거고, x0부터 이제
xt-1까지는 이제 영향을 안 준다. 이게 이제 마르코프 체인의 어떤 그거고, 좀 더 정의를 조금 이제 보자면 이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표시는 이제 PIJ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T가 I인 어떤 스테이트에서 약간 X 그 다음 시점이 XT 플러스 1이 이제 뭐 J가 되는 어떤 확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음 아마 광학습 안 배우셨을 텐데 약간 광학습처럼 뭔가 약간 스테이트 약간 변한다 약간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밑에 있는 어떤 그림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뭐 피규어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써니한데 그 다음 시점에선 클라우드가 될 어떤 확률이 뭐 0.5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뭐 당연히 뭐 성질을 보자면 프로버빌리티가 0 이상일 거고 이게 J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했을 때 이래야 됩니다. 또 이것도 당연하죠. 그래서 선에 대해서 클라우드가 되는 거나 아니면 뭐 선 자체가 되거나 아니면 레인 자체가 되는 거의 확률의 합을 보면은 0.1과 0.5와 0.4니까 항상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성질이 있고 이제 스테이셔너리 프로버빌리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이거를 이 시점 자체를 뭔가 유한에서 이제 무한으로 했을 때 그 프로버빌리티 뭐 그 프로포션이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뭐 수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보통 이제 파이 J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뭐 수식적으로 이제 이 P XT는 이제 J 기분 X 제로는 I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여기 I라는 텀이 있는데 왜 여기는 J만 있냐라고 한다면 마르코 체인에서는 그 초기 스테이트랑 별 상관없이 그 스테이셔너리 프로버빌리티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굳이 I가 뭐 다른 스테이트여도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파이 J로 표시를 하고 이게 뭐 해석을 하면 롱텀 프로포션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마르코프 체인인데 이제 몬테카를로 마르코프 체인 이제 MCMC가 되기 위해서 마르코프 체인에 이제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뭐 밑에 있는 피규어는 이제 스테이트가 두 개가 있고 뭐 자기 자신으로 되는 확률은 이제 1-P 0에서 1 되는 건 이제 P 1일 때 다음 스테이트 1일 때 다음 시점에서 0이 되는 게 이제 Q 자기 시점으로 돌아오는 건 이제 뭐 1-Q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뭐 그런 일단 그 조건들을 보자면 먼저 irreducibility가 있는데 얘가 뭐냐 하면 이제 어떤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해도 다음 스테이트로 이제 어, 어떤 또 다른 스테이트로 이제 돌아가는 게 항상 가능한 건데 뭐 이거 예시를 보는 게 편할 텐데 왼쪽에 있는 걸 reducible 해가지고 항상 아무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해도 항상 아무 스테이트에 도달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인데 뭐 보자면 이제 1에서 2로 가는 것도 가능하고 1에서 2에서 3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고 1에서 2에서 3에서 4로 가는 것도 가능한데 이제 반대로 이제 4에서 3을 가는 건 되는데 3에서 2를 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4에서 2로 가는 건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reducible 한 거고 오른쪽은 이제 irreducible 한 경우라서 4에서 1로 가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또 4에서 2로 가는 것도 가능한 뭐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무 스테이트에 시작해도 아무 스테이트에서 도달하는 게 가능해야 되는 게 이제 말코 체인의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aperiodic 3인데 어떤 스테이트에서의 그냥 하나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냥 주기가 1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예시를 보는 게 편한데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건 two periodic 한 걸로
이제 1에서 다시 1로 돌아오는 게 항상 주기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아니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갔다 갔다 왔다 왔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뭐 항상 그래서 2의 배수로 돼가지고 그래서 주기가 항상 2인데 이고 이제 가운데 있는 건 이제 애도 이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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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항상 3의 배수 이렇게 되는데 에이피리어딕 한 거는 그 주기가 뭐 하나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냥 1이면 돼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예시가 이제 1의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1로 돌아오는 게 항상 되니까 주기가 1이 돼요. 뭐 그런 게 이제 에이피리어딕 3인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타임 리버시블 한 건데 이제 마르크 체인이 좀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도 뭐 마르크 체인이다 라는 거고 뭐 이제 0에서 1, 2, 1에서 m까지 이렇게 쭉 가는 게 가능한데 반대로 이렇게 m에서 0으로 쭉 가는 것도 이게 가능하다면 이게 마르코 체인이라면 타임 리버시블 하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조건들에 만족을 할 때 이제 아래와 같은 식이 성립하는데 파이 이거 이제 디테일드 밸런스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파이 j 파이 p j i는 이제 파이 i p i j 이런 식이 항상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MCMC는 그 마이크로 체인과 이제 몬테칼로 이제 합쳐서 사용한 거고 이 아까 그 만족을 그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마이크로 체인의 스테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아까 파이인데 요 어떤 디테일드 밸런스를 이용해가지고 랜덤 샘플을 이제 생성하는 거고 몬테칼로는 약간 유한계에서 그걸 추정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사후 분포에서 좀 샘플링 하고 싶을 때 특히 이제 분포를 모을 때 좀 이용한 거고 이거의 알고리즘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MH 알고리즘, 뭐 깁스 샘플러 이렇게 있는데 이제 MH 알고리즘이 원래 풀네임은 이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억셉을 하거나 위잭을 하는 메커니즘으로 좀 돌아갑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수도 코드가 쭉 있는데 뭐 첫 스테이트를 이제 뭐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프로포설 이제 x 프라임 given xt에 대해서 이제 x 프라임을 샘플을 하고 뭐 세 번째는 이제 유니폼 뭐 0과 1 사이 랜덤한 값을 뽑는데 이 어떤 요 값이 어떤 그 샘플했던 값보다 뭐 보다 크다면 뭐 그걸 이제 억셉을 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는 또 리젝을 하는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이제 메토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약간 리젝션 샘플링이랑 약간 결이 조금 비슷해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뭐 이런 스테이트일 때 다음 걸 뽑았는데 그걸 만족해가지고 억셉을 하는 느낌으로 요 x t 플러스 1을 x 프라임으로 이제 취하는 거고 반면에 뭐 이렇게 또 억셉을 하고 뭐 얘도 억셉이 돼서 얘 억셉이 됐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 프라임을 얘로 뽑았는데 여기서 이제 얘를 x 프라임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조건을 만족 안 하니까 그냥 이전 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 xt 플러스 1은 st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게 가는 방식이고 그래서 여기 점선 이렇게 돼 있는 게 리젝 된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이고 이제 두 번째 알고리즘이 이제 깁스 샘플러 알고리즘이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리젝션 자체는 안 해요.
다 모두 억셉을 하는데 조금 사용하기 좀 까다로운 게 있는 게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좀 이 수도 코드를 보자면 처음에는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에서 각각 이제 샘플을 합니다. 그래서 뭐 x1 t 플러스 1은 뭐 저렇게 x1 기분 뭐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에 대한 어떤 분포를 알고 있을 때 저거에서 샘플링하고 x2도 이제 저렇게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샘플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샘플을 해가지고 그 샘플한 이 값들을 그냥 x 뭐 이렇게 벡터로 나타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냥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깁스 샘플링 알고리즘인데 그래서 뭐 예시 같은 경우는 그 바이베리엇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 샘플링 하고 싶은 게 뭐 평균이 이제 뮤1 뮤2처럼 민 벡터고 이제 코비런스가 이제 로우인 이제 로우고 이제 각각의 분산의 이제 1인 어떤 저런 바이베리언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고 싶을 때 이제 뭐 열심히 계산한다면 x1 기분 x2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 x2 기분 x1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제 앞에 있는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저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그 네모 칸들이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걸 뽑고 또 다음 걸 뽑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뭔가 코베런스가 로우인 로우가 여기서는 0보다 크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해볼 수 있는 게 네, 알고리즘 이 깁스 샘플러 알고리즘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요약을 다시 이제 끝났는데 요약하자면 생성 모델 자체는 이제 분포를 잘 학습하자라는 거고 어떻게 학습을 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어토 리그레시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체인 룰을 이용한다. 그리고 노멀라이징 플로우 같은 경우는 정말 큰 합성 함수를 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정확히는 이제 플로우인데 뭐 아무튼 그런 방식이고 approximate density 같은 경우는 근사를 계산하는데 근사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한다면 확률적인 접근이 있고 좀 디터미니스틱 좀 결정적인 방법론이 있는데 디터미니스틱한 방식은 예시로 이제 variational inference가 있는데 그건 BA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고 오늘은 좀 그 확률적인 근사에 대해서 좀 봤는데 그거에 좀 대표격인 이제 MCMC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샘플링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고 또 MCMC의 알고리즘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모델들이 되게 많은데 다른 생성 모델들이 많은데 중간에 잠깐 설명했던 겐이라는 모델도 있고 그 아마 다음 세션이 VA로 알고 있는데 좀 VA도 있고 세 번째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이 오늘 다뤘던 노멀라이징 플로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디퓨전 모델 있습니다. 뭐 다 배우실 테니까 잘 되겠죠? 그리고 이제 코드를 볼 건데 음, 어토 리그레시브랑 그 노멀라이징 플로우도 코드를 리뷰하면 좋을 텐데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잘 안 쓰는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좀 샘플링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코드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샘플링 메서드들이랑 MCMC 알고리즘 이렇게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 그냥 넘파이랑 그냥 뭐 사이파이 이런 거에 뭐 노멀이랑 뭐 이런 거 쓰는 건데 첫 번째를 보자면 이제 인버스 CDF 트랜스폼인데 여기 아까 예시로 봤던 그
지수 분포에서 샘플링 할 때 뭐 실제 PDF는 뭐 이렇게 되고 CDF 이렇게 되고 뭐 인버스 CDF는 뭐 람다분의 로그 1-U에 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그냥 코드도 그냥 그렇게 똑같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np.random.rand가 이제 그냥 유니폼 분포에서 샘플링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코드 할 때도 되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0과 1 사이에서 이제 u를 샘플을 하고 그냥 이 마우스 보이나요? 뭐 아무튼 여기 인버스 CDF에 넣어서 이렇게 샘플을 뽑은 건데 그래서 그냥 돌리면은 여기 빨간색 선이 이제 실제 그냥 지수 분포고 여기 파란색 어 요게 이제 그냥 샘플 이게 인버스 CDF로 샘플을 한 건데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샘플링 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리젝션 샘플링인데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여기 그냥 첫 번째 노멀 PDF는 그냥 저희가 아는 그냥 그 정규문 보고 타겟 PDF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마이너스 2.5고 시그마 1인 어떤 노멀 분포의 절반이랑 평균이 2.5고 시그마가 1인 정규 분포의 절반을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구하고 싶은 분포라고 할게요. 그리고 약간 밑에 나오긴 할 텐데 코드 돌리면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그 봉우리가 두 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나오고 0에 대해서 대칭해 뭐 이런 PDF가 이제 타겟 PDF라고 할게요. 그거에 대해서 프로포저를 두 개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냥 평균이 1이고 뭐 시그마가 3인 경우인 거랑 두 번째 그냥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3인 경우 이렇게 프로포즈를 가져온 거고 여기서 Z 레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K1이랑 K2가 여기 아까 봤던 요 K 값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엄밀하게 슈퍼용인데 그냥 맥스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요 초록색이 이제 평균이 0인 경우고 파란색이 이제 평균이 1인 경우인데 사실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평균이 0인 경우가 더 효율적이겠죠? 그게 직관적일 텐데 실제로도 보면은 이제 이 K2가 이제 초록색이고 K1이 이제 파란색인데 K2가 이제 K2가 K1보다 더 작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다음은 이제 그냥 요 리젝션 샘플링을 어떻게 하냐를 이제 그 알고리즘을 좀 정의한 펑션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while 룹을 돌린 거고 이제 Q라는 저희가 알고 있는 분포에서 프로포즈를 하고 그리고 U를 샘플을 이렇게 했을 때 네, U를 샘플합니다. 그리고 이제 Q 밸류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if문 걸어가지고 만약에 이 U가 뭐 이것보다 작으면 억셉을 한다. 그리고 뭐 if문 안 되면 이제 리젝션 되는 거라서 이제 되는 거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고 이뭐 efficiency는 그 효율을 이제 한 거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샘플링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그냥 프로포저를 이제 평균이 1인 경우에서 뭐 이렇게 샘플 한 거고 사실 뭐 샘플 된 거 봤을 때 잘 된 거 같죠? 그래서 2,000개 돼서 2,000개를 이제 샘플 한 건데 효율 자체를 본다면 한 31% 정도 됩니다. 되고 그러면 이제 평균이 0인 경우고 얘 같은 경우는 효율이 이제 K2분의 1로 이제 0.45 이제 45%가 되는 건데 뭐 두 개 뭐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포즈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K가 가능하면 작은 프로포저를 쓰는 게 좋다
하는 게 이제 리젝션 샘플링이고, 다음은 이제 임포턴스 샘플링인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좀 계산하기, 뭐 기대값의 근사를 계산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뭐 그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그 이제 Z가 이제 5보다 큰 확률을 알고 싶어요. 근데 5 시그마면 진짜 정말 작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나이브하게 좀 샘플링을 한다면 그냥 잘 샘플링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함수는 그냥 그 몬테칼로를 사용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노멀에서 샘플한 거고, 만약에 그 5보다 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썸을 한 건데, 실제로 샘플 하는 것 자체가 실제 확률을 보면 이제 10의 마이너스 7승이잖아요. 그래서 뭐 샘플을 몇 개를 돌렸지? 여기 만 개 했을 때는 사실 샘플이 안 되니까 그 추정치를 0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0이라고 이제 뱉는 거예요. 근데 0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서 좀 임포턴스 샘플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shifted exponential 분포를 이제 프로포설 분포로 사용을 한 거고, 여기도 뭐 요게 이제 그 알고리즘인데, 제 알고리즘 그죠, 알고리즘인데 뭐 그래서 뭐 샘플을 그 프로포즈에서 뽑고, 그다음에 이 일종의 웨이트를 요 PZ를 QZ로 나눈 걸 일종의 웨이트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어 이거 이제 몬테칼로 느낌으로 이제 추정을 한다면 NP-답 민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여기 주석이 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뭐냐 시프티드 익스포넨셜 분포에서 이제 여기 시프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프트보다 큰 값을 뱉는데, 어차피 그 인디케이터 펑션이 그것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그냥 뭐야 그러니까 항상 프레시 그 시프트보다 크기 때문에 인디케이터 펑션이 항상 1입니다. 그래서 뭐 원래는 곱에 뭐 이렇게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np단민만 해도 되고, 그래서 뭐 추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추정을 하면은 거의 유사하게 좀 추정을 잘 하고 있죠. 뭐 이게 이제 임포턴스 샘플링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몬테칼로 인테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0과 1사에서 샘플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직접 g라는 펑션, 여기 펑션이 이제 여기 g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의 펑션 밸류를 그냥 np.min으로 그냥 때린 거고, 여기서 g라는 펑션을 그냥 x제곱이라고 이제 한 거고, 그래서 해봤을 때도 실제 값은 이제 3분의 1이고, 몬테칼로로 이제 추정했을 때도 0.3323 뭐 이런 식으로 근접하게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것도 숫자 늘리면 당연히 좀 더 가까워지겠죠. 샘플이 더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은 이제 깁스 샘플링인데, 여기서 마지막 경우를 좀 똑같이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음, 그래서 보면은 이 첫 번째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여기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컨디셔널 뭐 뭐냐 표준 편차가 이제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가 그냥 요 값 1 로우 제곱을 이제 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된 거고, 이제 포르를 계속 돌릴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샘플 이렇게 그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이제 샘플 하는 거고, 그래서 음 코드랑 이렇게 1대1 대응을 해본다면 여기 컨디셔널 미니 이게 요 뮤1 플러스 로우 x2 빼기 뮤2 요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요 x1 기분 x2가 이게 노멀 분포 이걸 따르니까 여기서 이제 x1을 샘플링을 한 거고, 그리고 뭐 x2도
여기 밑에 있는 식에 따라서 샘플링 한 거고 이렇게 샘플 한 거를 다음 이 xt 플러스 1은 이걸로 했으니까 그래서 어펜드를 한 거고 이걸 이제 그냥 n번 돌린 거 이건 네 n번 돌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해봤을 때 뭐 뮤1을 0으로 하고 뮤2 0으로 하고 롤을 뭐 0.8로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상적인 그림 나온다. 이거 빨간색은 아마 원래 PDF에 그 등고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값 같은 거 좀 바꾸면 좀 다양하게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샘플되고 뭐 민 같은 것도 잘 바꿔도 상관 잘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MCMC 알고리즘 좀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도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